그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2022년 9월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명태균 씨가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민간인은 출입 안 되는 구역이면 명태균 씨는 정식으로 보좌관도 아닌데 이 자리 드러난 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2022년 9월은 명태균 씨의 권력이 거의 절정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뭐 개입 안 한 데가 없고 또 김영선 의원은 거의 보좌관처럼 데리고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점이 9월 6일이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명태균 씨가 위세가 한껏 기세등등했을 때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어떤 마쿠 실세로서는 이제 선을 넘은 시점이죠. 예,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이제 장가지를 내려서 확장돼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분별력이 약간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네. 본인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과시, 또 공무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위상도 덧붙이고 네.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종합 상황실을 챙기는 정도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은 창원 산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자체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예. 그런 일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면 이권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KBS 보도를 봤더니 저희가 뭐 이렇게 1억 2억 원어치 땅을 산 게 아니고 명태균 씨의 지인이 창원 상당 인근에 11개 필지 네. 14,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약 30억 원에 사들였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예. 규모 아닙니까? 이게 대략 3,000평, 4,000평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렇죠. 나눠서 예. 보면 네. 예, 그리고 과수원도 그런 데서 3,000~4,000평이면 비교적 큰 걸로 쳐주는데 이거 이런 정도의 땅이라면은 뭐 이건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고 30억에 사들인 거 뭐 지금 그 차익이 어마어마할 만약에 것이다.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친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동생들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남동생들이 산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남동생들이 사긴 했지만 이건 빈집을 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산 것 같아요. 돈만 동생들이 되고 그쪽 명의로만 돼 있지. 네. 사실은 이건 김영선 의원이 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생들이 귀촌을 했다 그러는데 귀촌이 아니라 빈집이거든. 네. 빈집으로 놔뒀고 네. 거기에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각종 집기 서류들을 옮겨놓은 것만 봐더라도 그러니까 위험해질 즈음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귀촌한 동생 집으로 갔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동생은 어디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김영선 의원이 산 거다. 단지 돈과 명의만 동생들 편로 돼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산단 사업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해 충돌을 넘어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느냐 이런 경로들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그러니까요. 예. 예. 또 다른 어떤 친족 관계, 지인 관계를 또 따지다 보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아무데나 정보를 뿌리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너무 위험하니까. 아주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이 땅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묻자 질의를 하자 명태균 씨와는 무관하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전원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둘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LH 토지공사가 공무원들이 정보 갖고 땅 매입 좀 했다고 얼마나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네. 이게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정치 브로커도 그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만 갖고도 네. 사실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나게 자아내고 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창원의 김영선 의원 지역구 일대에서
투기 과열 지역 저 거래 제한도 해제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산단 들어온다 그래?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래? 네.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걸로 완전히 그냥 논한 거예요. 네. 이거 참 뭐 아주 괘씸하게 이런 말을 난 딴 거보다도 이게 제일 괘씸해 내가. 이게. 이렇게 식으로 이권에 손을 댔다는 게 이런 게 괘씸하다고. 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아유, 죄송합니다. 네,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달 어서 오십시오. 장윤선입니다. 아니, 장윤선 선배가 늦게 온다는 저는 굉장히 홀가분한 게 뭐 하나씩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선물을 지금까지 사실은 네. 그 공익 제보자 네. 강혜경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김해에서 죄송합니다. 김해에서 오셔가지고 또 내려가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후에만 모실 수가 있어서 네. 아침에 저희는 아침 방송인데 그 시간 맞아요. 네. 맞추기가 좀 어려우셔가지고 오후에 녹화를 좀 하고 아. 내일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야. 여러분들께 인터뷰를 근데 강희용 씨 그러면 굉장히 길게 녹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2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김은지 내일 안 나와도 되겠네요. 9시에 오세요.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해서 국회의원 김은지 땡겨서 앞에서 하고 네, 뒤로 오시려고 합니다. 아니 강희용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내놓고 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장 취재 달인 입장에서 기자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네. 아직도 여전히 의혹 덩어리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을 조금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네, 그러니까 총 30지역, 그러니까 30군데의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뭐 나온 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덩어리로 치면 최소 이틀 이상 조사를 돌려야 되는 덩어리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여망이 있다면 내일 나올 건데 오늘 다 여기서 풀면 안 되는데 일부만 조금만 이렇게 앞내기만 그걸 네. 시청률을 그쪽을 높이려면 여기서 취재 예고를. 여기서 예, 시청자들을 예고를 세게. 향해서 호소를 해야 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검사들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네. 그리고 본인 판단으로는 이게 반드시 김건희 윤석열로 올라간다. 네, 수사 검사들의 의지는 매우 뜨겁다. 네. 네, 그리고 매우 단단하다. 그래서 그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이권 개입 이런 등등으로 나눠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나올 게 많다. 이제 문 조금 열기 시작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그 인터뷰 막 끝나자마자 확인을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또 고발을 네, 했더라고요. 강혜경 씨도 그 고소인 예.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고소인? 네. 네, 피고소인으로 네. 지금 뭐 그 강혜경 선생 그다음에 누구야? 네,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사 네. 뭐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모든 언론사. 그러니까 보니까 뉴스타파하고 뉴스토마토가 특정이 돼 있는 것 아, 같고 그렇군요. 아마도 네. 이제 그걸 이제 네. 동조한 집단이라고 했나? 아무튼 네. 그런 표현을 하게 경영 TV도 들어가 있어요? 경영 TV 동조하지 않았죠 저희가. 동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덤덤하게 네. 방금 전에 이제 고소장을 냈습니까? 내고 하는 겁니까?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거. 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 출장을 간다 만다 뭐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다가 뭐 결국 가기로 한 것 같은데 네. 좀 우물쭈물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뭐 사진 얘기도 했는데 어제 또 추가로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네. 그 명태균 씨 중심으로 뭔가 좀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이었는데 네. 거기에 그 다양한 명태균 인맥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2023년 4월 무렵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던데 그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로 알린 김한정 씨도 그 사진에 등장을 하고요. 네. 김영선 전 의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과거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등장을 하던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주변에 뭔가 권력이 완성형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조력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맺음을 뭐 남긴 것 같아요 사진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게 그 작년 3월에 창원 산단 발표 직후입니다. 축하 모임이고요. 장소는 김한정 씨 제주도 별장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를 보면은 우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자 명태균 씨가 조은희 의원 지역구에 시의원으로 내보냈다가 탈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보냈던 네. 그 사진에 니은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김영선 의원실에 있다가 대구시의 대외협력팀장, 국회 담당이에요. 네네. 그 팀장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자리에도 왔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명태균 씨 생일날 홍준표 시장에 과일 꽃바구니를 2차례 보냈다고 하는 네.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그 니은 씨하고 관계가 자기 측근이 아닌 걸로 설명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시의원 출마했을 때는 화이팅 댓글도 남겨놓고 홍 시장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낯을 먹은 것 같이 네.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아주 요거에 또 재밌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경남 도의원 출신 기혁 씨, 요 분은 윤한홍 의원이 그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장모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 그래.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리를 놓았던 그 문제 인물이 그 기혁 문제적 씨인데 인물인데 여기에 참석할 당시에는 이제 창원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면서 경남도에서 미리 그 창원 산업단지의 진흥원장으로 내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좋은 자리 간 거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도의원 하다가 졸지에 이제 기관장이 된 네. 그 문제 인물 기혁 씨고. 그 다음에 그 김한정 씨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역할을 했고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또 연결고리 네.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워낙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언론에서 뭐 물으면 그냥 술술 다 불어.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명태균 씨 10억 20억 매겨가지고 지 혼자 죽으라 그러면 되지. 돈으로 다 때워자 이렇게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했던 뭐 문제의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김영선 의원도 와 있었고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정보 공동체 그다음에 권력을 확장하는 어떤 일종의 작전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라는 거고 네. 이걸 모태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게이트에 얽힌 사건들이 저질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태균 패밀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점도 있는 건데 네. 강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패밀리들의 행동들을 뭉치고 단결하는 것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명태균 씨가 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러니까 목격자, 증언자 차원에서 지켜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실들을 강혜경 씨가 하나둘씩 다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오늘도 네.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검찰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의 그릇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그리고 책임을 물을 거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명태균 씨를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고 부려 먹을 때는 부려 먹다가 네. 막상 본인들이 이제 다 날개 달고 당선돼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손절각 아니냐 이제 그런 점들이 가장 좀 그런 정치인들의 민낯이 매우 참 안타깝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